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립 스튜디오 레이드의 장우찬입니다. 우선 영상에 앞서 클립 스튜디오 레이드의 발전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를 중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 레이어에 대해서 보신 영상은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처음에 몰라도 되지만 알게 되면은 조금 더 클립 스튜디오를 쉽게 더 멋지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그 레이어들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메뉴가 좀 고급 메뉴다 보니까 바깥으로 꺼내져 있는 거는 벡터 레이어 하나밖에 없어요. 레이어 팔레트의 이 구석을 보시면은 메뉴를 확장하는 버튼이 있어요.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거든요. 눌러볼게요. 오른쪽 클릭 아니라 그냥 클릭이에요. 클릭. 그러면 여기에 신규 레스터 레이어. 레스터 레이어 여태까지 계속 사용하셨죠? 신규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을 볼게요. 레스터 레이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레스터 레이어예요. 벡터 레이어. 벡터 레이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용법은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곧 새로운 벡터 레이어 시리즈를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라데이션, 채우기, 톤, 컷 테두리 폴더, 3D 레이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중급 레이어는 벡터 레이어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메뉴를 펼치시면 밑에 색조 보정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이걸 보고. 안에 내용물을 볼까요? 밝기 또는 대비, 색조 또는 채도 또는 명도, 개조화, 개조 반전, 레벨 보정, 톤 커브, 컬러 밸런스, 이치화, 그라데이션 맵. 뭔가 감이 전혀 안 오는 그런 말들로 써져 있죠. 밝기와 대비, 색조, 채도, 명도는 아실 거예요. 개조 반전까지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영 알아보기 힘든 그런 메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중급 메뉴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급 영상 중에 레이어 편의 프리뷰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소개한 뒤에 벡터 레이어와 레스터 레이어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건데요. 두 개의 차이는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가 같아요. 근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니까 일단 레스터 레이어에다가 빨간색으로 펜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또 여기에서 벡터 레이어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버튼을 눌러서 벡터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죠? 벡터 레이어는 앞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레스터 레이어와 벡터 레이어는 일단 모양부터가 달라요. 비트맵을 사용하는 레스터 레이어에는 프리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벡터 레이어에는 프리뷰 옆에 벡터 레이어인 것을 알려주는 벡터 레이어 아이콘이 같이 붙습니다. 이 두 개로 레이어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벡터 레이어에다가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촌스럽게 빨간과 파랑으로 가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게 벡터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의 이 두 레이어는 사실상 그림 그릴 때, 드로잉 할 때의 느낌은 아주 미묘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클립 스튜디오는 다른 기능들도 좋지만 클립 스튜디오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기술이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벡터 레이어 적응을 못해가지고 레스터 레이어만 쓰고 있다가 벡터 레이어를 사용하는 법을 익힌 뒤에 새 세상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죠. 오브젝트 툴을 골랐습니다. 오브젝트 툴로 일단 처음에 레스터 레이어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툴은 그냥 화살표로 보여요. 뭔가 달라지는 게 없고 한 덩어리로 움직이죠. 이렇게. 오브젝트 툴은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컨트롤하는 툴이라서 레스터 레이어는 비트맵, 레스터 레이어는 무조건 한 덩어리예요. 그 안에서 오브젝트가 나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벡터 레이어로 가겠습니다. 벡터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점과 점을 계산적으로 연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맵은 이 정도 선을 그리려면 엄청난 양의 점이 필요한데 이 벡터 레이어는 점이 몇 개 존재하지 않아요. 보실까요? 그쵸? 한 10개 정도로 찍혔죠. 그리고 하나만 선택이 됐어요. 보이시죠? 다른 거 선택해 볼까요? 보이시죠?
이게 레스터 레이어와 벡터 레이어의 가장 큰 차이예요. 벡터 레이어는 벡터 레이어 안에 한번 내려 그은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지정이 돼요. 이거를 겹쳐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브젝트로 지정이 돼서 각각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편집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레스터 레이어와 벡터 레이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확대 축소의 부분입니다. 일단 이 두 개의 레이어를 한 번에 선택해서 컨트롤 T, 포토샵과 동일해요. 사이즈 바꾸는 리사이징을 해볼게요. 작게 줄입니다. 아주 작게 줄일게요. 뭐 둘이 깨지는 거 비슷하죠. 뭐 벡터 레이어도 뭐 별 수 없이 작아지니까 깨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줄였던 애를 컨트롤 Z를 누르는 게 아니라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원래 사이즈와 비슷한 사이즈로 복구시키겠습니다.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동시에 커지게 할 수 있어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 이제 차이가 보이시나요? 벡터 레이어는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도 절대 선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브러쉬에는 기본적으로 안티알리아싱이 먹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축소했을 때 깨진 것처럼 보였던 거거든요. 그럼 반면에 레스터 레이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스터 레이어는 완전 이게 무슨 모양이야 싶을 정도로 막 뭉개졌죠. 작아졌을 때 격자가 커지는 바람에 그게 커지면서 작아진 격자를 어떻게 펴줄 방법이 기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뭉개서 커진 겁니다. 반면에 벡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이 선의 굵기나 각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아무리 크게 해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선을 만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벡터 레이어와 레스터 레이어의 가장 큰 차이예요. 꽤 매력있죠? 그리고 벡터 레이어는 오브젝트를 하나씩 선택해서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레이어를 선택해서 델 키를 누르시면 다 지워지고요. 레스터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델 키를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근데 한 가지 벡터 레이어에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이거 너무 당연한 기능인데 벡터 레이어는 채색이 되지 않아요. 페인트 통을 눌러서 빨간색을 선택해서 칠하고 싶은데 보이시나요? 커서가 안 된다고 표시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벡터 레이어는 채색이 되지 않아요. 물론 채색 보조적인 툴이 있어요. 이 붓 툴에 불투명 수채를 골랐어요. 칠해볼까요? 되네. 색칠 되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거는 브러쉬예요. 칠하기 툴이 아니라. 이거를 레스터 레이어에서 똑같은 압력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차이를 느끼시나요? 제가 일부러 약하게 칠하는 게 아니에요. 벡터 레이어에서는 아주 약하게.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는 반투명도 먹어 있어서 겹치기도 되는데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죠. 지금 굉장히 약하게 칠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약하게 칠하면 안 칠해질 것 같아요. 겹치기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레스터 레이어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컬러 테크닉들이 벡터 레이어에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툴을 사용해서 이걸 브러쉬로 쓰겠다 사용하셔도 돼요. 예, 그건 뭐 아무런 상관없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색칠을 하셔서 이걸 물론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얘를 막 색칠해가지고 크레파스 칠하듯이 칠해서라도 벡터 레이어를 꼭 사용하고 말 테야 라고 하신다면 뭐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장했을 때 불러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벡터 레이어는 선을 많이 사용하실수록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컴퓨터 아니면 벡터 레이어를 많이 사용하셨을 때 약간 느려짐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운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색연필로 칠하듯이 이런 행동만 안 하신다면. 네, 벡터 레이어와 레스터 레이어는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특성도 굉장히 강해요. 물론 레스터 레이어에다가 펜선을 넣으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뭐 클립 스튜디오 사용했는데 벡터 레이어를 안 쓰고 왜 레스터 레이어만 써? 그건 자기 취향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벡터 레이어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엑스트라를 100명을 그려야 돼요. 근데 그 엑스트라 100명이 1.2시로 쫙 깔려 있어요. 눈높이에서. 뒤에 있는 엑스트라 앞에다가 쓰실 수 있고 깨지지 않은 상태로 작게 그리신 애 크게 다시 만들어서 앞에다 놓으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저기 조그만한 1cm짜리 사람과 앞에 50cm짜리 사람이 엑스트라를 쫙 깔아야 되는데 그거 힘들잖아요. 비트맵으로 하려면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줄이는데 줄여도 이쁘게 줄여지지 않아요.
그럴 때 바로 쓰시는 게 벡터 레이어고요. 뭐 다른 분들은 벡터 레이어를 좀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펜선 위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벡터 레이어로만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스터 레이어로는 채색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딱딱 적시적소에 사용을 하시면 클립 스튜디오를 활용하셨을 때 효과를 배로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벡터 레이어 약간 처음에는 어색하고 사용하기 힘들지만은 익숙해지시면은 벡터 레이어만큼 좋은 레이어도 없구나, 펜선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신규 레이어들, 이게 대체 뭐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